이번 시간은 할로겐 화물 소화 약제에 관한 시간인데, 지금 현재 출제 시험 범위에는요, 할로겐 화물 소화 약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산화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로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분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출제되었던 사항이 있고 하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역시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최근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없는데 뭐 출제가 거의 안 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우리 청정 소화약제라고 하는 그 파트와 연관지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기출된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화약제 중에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불을 끄는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학적 작용이요. 화학적 작용. 우리 소화 원리에서 보면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불이 끄지느냐,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불을 끄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연소의 4요소에서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연소의 3요소는 뭐예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점화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연소의 3요소라 그랬고요. 이렇게 하면 3요소입니다. 4요소는요, 여기다가 연쇄 반응, 이렇게 포함하면은 여기 이제 4요소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연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하는 의미고, 소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제어를 하게 되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을 제어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거소화다. 제거소화. 산소를 제어할 때는 질식이다. 질식. 그 다음에 점화원을 제어할 때는 냉각이다. 그죠? 냉각. 그렇게 했고요. 연쇄 반응을 제어할 때는 요거는 억제다. 억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때요. 가연물하고 산소를 제어를 통해서 물질 제어라 그랬고요. 물질 제어. 점화원은요, 에너지 제어다 그랬습니다. 에너지 제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제어를 할 때를 우리는, 물리적 소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경우를, 화학적 소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화의 기본적 원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화학적 작용에서 불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주소화 효과가 억제 소화인 경우를 말한다, 그죠? 주소화 효과가 억제인 경우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로겐 화물, 이산화탄소, 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할로겐 화물이죠, 그죠? 물은 냉각작용이고, 이산화탄소는 질식, 포도 뭐예요? 질식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화학적 중에서 불을 끈다 했을 때는 할로겐 화물 이렇게 1번을 2번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4요소 중에 하나인 연쇄 반응, 그죠? 연쇄 반응. 요거는 이제 화재시 지속적으로 이제 OH나 H의 활성 라디칼이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억제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부촉매소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할로겐 합물의 화학식에서 원자의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이 원자의 구성 순서라고 했는데 구성 순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할로겐 화물의 명칭이 이제 정해지고 하니까 이 순수대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구성 순서는 CFCl,Bri입니다, 그죠?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죠? CFCl,Bri.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순서를 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원자가 몇 개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론의 명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에 하론 소화 약제 중에서 1301의 염소 원자 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염소 원자 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C, F, Cl, 그 다음에 Br, I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러면 이제 할은 1301 했으니까 1, 3, 0, 1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이제 갖다 붙여서 정리해 보면은 C, F3, CL은 없으니까 BR, 그죠? 요게 이제 할은 1301의 확식이 되는 거죠. CF3, BR,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염소 원자수가 몇 개냐? 염소는 CL이잖아요, 그죠? 염소 원자수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0개가 됩니다, 그죠? 0개가. 자, 그렇게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표현이 달랐지만은 또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다음 중 하론 1301 소화약제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성분은, 근데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불소 있고요. 그 다음에 치소 있고요. 브롬, 그죠? 치소라고 하죠. 근데 염소는 어때요? 없습니다. 염소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할원 1301의 기체 비중은 했습니다. 기체 비중은 공기 분자량은 29고, 그 다음에 C는 원자량이 10이고요. F는 원자량이 19고, 브롬은요 원자량이 80이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더 쉽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기 분자량 29, 뭐 C12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정도는 어때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더 좋겠죠, 그죠? 이제 뭐 전문가가 될 시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먼저 비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그죠? 비중은 기체 비중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거기 보면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적죠. 비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은 뭐 가지고요? 무게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이게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항상 기준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 물질을 정해놓고 그 기준 물질에 대하여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 물질을 뭘로 정할 거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잘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물질을 기준 물질로 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하고 공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하고 공기. 그래서 액체나 고체 물질은 물을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물질은 공기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공기 분자량이 29다, 그죠? 그래서 공기의 조성에 따른 구성비를 가지고요, 분자를 계산해보면 29가 되더라.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1301이 어떠냐? 할은 1301 같은 경우는 C, F3, BR 이렇게 이제 화학식이 정해졌거든요. 자, 이때 이제 C의 원자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C가 10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러면 10입니다. 12. 자, 그 다음에 F는 얼마였습니까? 19였거든요. F는 19가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거든요. 3개. BR은 얼마예요? 80입니다. 80. 자, 그래서 요 놈을 다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분자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49가 된다, 그죠? 149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체 상태일 때 비중은 했기 때문에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놈이 몇 배 정도 무거우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49를 나누기 뭘로 해주면 돼요? 29로 나눠주면 되죠. 29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149 나누기 29 이러면은 이게 이제 30이고 이게 141이니까 이제 4점 몇 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4.5배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4.5배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할로겐 소화약제의 오존층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약제는 했습니다, 그죠? 이 할로겐 소화약제가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을 굉장히 잘 끕니다. 불을 굉장히 잘 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출제 범위에도 이제 삭제가 되어졌고요. 또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때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사용하지 않는 약제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런 오존층 파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태양에서 공급되는 자외선 성분들이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통과되면 중간에 필터링이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던 것들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로겐 소화 약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용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이 오존층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지표를 정하느냐 하면은 바로 ODP로 정하죠. ODP. 그래서 오존층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했는데 ODP라는 게 뭐냐면은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오존 파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강도가 될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놈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몇 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존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정하게 되는 ODP를 결정하는 기준 물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CFC11이죠. 그죠? CFC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DP라는 개념이 CFC11,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의 양, 요 비를요, ODP라고 부릅니다. ODP요. 그래서 이제 할로겐 소화약에서는 이 ODP 개념을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CFC11이다. CFC1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존층 파괴지수 ODP가 가장 높은 소화약제는 했습니다. 가장 높은 소화약제는 했는데, 다른 소화약제들은 대부분 이제 ODP가 어때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 금지가 되어진 거고요. 이제 그 하론 1301 같은 경우는 오존 파괴지수가 이제 14.1입니다. 14.1. 하론 1211 같은 경우는 요건 2.4입니다. 2.4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론 2402 같은 경우는 6.6입니다. 6.6요. 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물질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수 GWP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ODP가 가장 높은 소화약제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론 130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8번 문제 갑니다. 오존 파괴 지수가 큰 순서대로 된 것은 했는데, 종전에 이제 주로 문제들은 이런 ODP를 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CFC11 하고 나서 요거는 기준 물질이잖아요. 기준 물질이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하론 1301이 14.1이다라고 했던 것은 CFC11이 1일 때 하론 1301이 14.1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G541 같은 경우는 이너띵가스인데,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오존 파괴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죠, 그죠? IG541 같은 경우는 ODP 값이 제로입니다, 제로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청정 소화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순서대로 된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어디에요? 마거든요. 마요. 그래서 제일 뒤에 이제 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CFC11 라가 나와야 돼요. 라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틀렸고, 그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결국 나머지 세 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제일 큰 게 뭡니까? 1301. 제일 큰 게 130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2402. 그래서 두 번째가 2402. 세 번째가 뭡니까? 1211. 그죠? 이렇게 14.1, 6.6, 2.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301 하니까 나가 먼저 나와야 되네요. 그럼 여기 답이 되네요. 4번요. 그래서 오존 파괴 기술.
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9문제. 할원 소화약제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은 했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것은 이렇게 했는데, 할로겐 합물 소화약제는 인체에 대한 독성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독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할은 130이요. 요거는 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독성은 거의 없으나 고온에서 이제 열분해가 되면요, 독성이 강한 분해 생성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OGP가 어때요?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은 1211. 할은 1211. 요거는 이제 뭐 ABC급 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공기보다 이제 무거운 그런 소화약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0이는,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에탄에서 제한된 것이고,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 104 나오는데, 요거 이제 104니까 CL4입니다. CCL4. 이게 이제 4염화탄소라고 하는 거죠. 염소가 이제 4개 있고, 거기에 이제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4염화탄소, 4염화탄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요 놈이 어때요?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할원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요, 이제 요 당시 어떤 2007년도 기준에 봤을 때, 요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소화약제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성이 제일 강한 게, 할은 104다. 그죠? 할은 104. 자, 10분 문제 갑니다. 할은 130의 소화약제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독성이 이제 거의 없다. 그죠? B급 화재에, 가능하다. B급 화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리 화재고요. C급 화재가 전기 화재입니다. 독성이 거의 없고 BC급 화재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보다 6배 이상 무겁고요. B점은 영하 4도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기보다는 6배 정도 무겁다. 그리고 B점은 영하 4도이다. 공기보다 6배 이상 무겁다는 것은 이제 비중이 이제 6 이상이다. 그죠? 그런 뜻이죠. 전기 전도성이 없고, 그 다음에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로만 존재한다. 기체로만 존재한다. 요게 이제 기체 소화약제가 갖는 특성이 될 겁니다. 무색 무치이고요. 액체로 저장되고 방사시 운무 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방사시 운무 현상이요. 방사시 운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죠. 그죠? 요거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입니다. CO2 소화약제에서는 운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운무 현상이요. 그 운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장을 할 때는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대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 초기에 일부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이제 기화되면서 분출을 하는데, 그때 기하열에 의해서 잔류 이산화탄소가 이제 냉각을 하게 됩니다. 냉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잔류 이산화탄소는 영하 79도 정도에서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입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로 변하게 될 때 이 드라이 아이스 입자에 의해서 하얀 운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 줄 톰슨 효과에서 온도 강화가 되면은 대기 중의 수분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성화되고 나도 이제 한동안 계속 이제 이 운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무 때문에 시야가 차단돼 가지고요, 피난도 곤란해지게 되고요, 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운무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운무 현상은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갑니다.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전도성으로 전기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로겐 화물은요, 비전도성이죠. 그래서 전기 화재에 적합합니다. 자, 부촉매 작용으로 연소 억제 작용이 가장 크다. 부촉매가 화학적 소화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촉매 작용이고 연소 억제 작용이 가장 크다.
자, 가격이 저렴하며 대부분 독성이 없다 그랬는데요.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죠, 그죠? 가스계 소화 약제다 보니까 이제 장치가 복잡해지고요.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독성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독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놈을 사용할 시점에도 아예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졌던 것도 있었다, 그죠? 대기 오염이 문제없는 청정 소화 약제다 했는데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정지가 되어져 있고요. 청정 소화 약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이제 정리가 될 할로겐 화합물 및 풀활성 기체 소화 약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린 에이전트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일반인들이 혼돈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청진이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12번요. 다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냈습니다. 소화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하고 할로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기화율은요, 540에 해당한다는데, 539죠, 그죠? 1g당 539칼로리 공유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하룬 240이는 독성이 적고 우수하여 가장 많이 쓰인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하룬 1301입니다. 하룬 1301. 그래서 1301. 요게 이제 독성이 적어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이 틀렸습니다. 할로겐 중 일반 화재 휴대용 사기로 소화 능력이 좋은 것이 1211이고 물의 비율과 정발 점유율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어때요? 크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지금 출제 범위에서는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라는 자체가 아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 약제에서 이제 좀 전에 이산화탄소하고 앞에서 했던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는 그런 정도만